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의 유상증자 납입일인 8월 2일이 며칠 남질 않았습니다. 오늘이 25일 날짜이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 오늘부터 해가지고 한 9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금양을 조금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될 때가 왔고, 이 유상증자 금액이 납입이 되는 순간부터 금양은 바로 거래징계까지 그동안의 금양이 대비하고 있었던 일정들을 다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근데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와가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올리는데, 보시면 뉴스 제목이 적대적 M&A에 맞선 기업 정관 손질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 부분에 대한 게 국회나 정부 측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본질적인 것만 얘기를 하면은 상장을 시킨 회사의 대표가 그 회사를 갖다가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하는 거를 막겠다라는 겁니다. 상법 개정이라는 거. 그래서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 대한 거를 주주들한테 의무적으로 배당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때, 현금을 갖고 있을 때 주가를 올릴 수 있으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키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여기 보면은 금양기업이 또 여기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코스피 기업인 금양도 17일 날에 임시주총서 이익 배당, 자녀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 도입을 명문화하고 의결권 배제하고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등 종류 주식의 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로 제한하는 조정을 삭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주식이나 전환 주식 등을 이제 제한 없이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주주총회에서 의결했다라는 거죠. 4천억 규모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한 수단을 열어놓으면서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를 함께 마련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양은 지난 9월 달에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제동에 처리한 바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해석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양이 이 보면은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그리고 우선주 전환, 이렇게 이걸 한 거는 사우디 STCC 측의 요구였습니다. 여러분들, 금양의 류광재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전환주식을 한 게 아니라 사우디 STCC가 금양이 어쨌든 4,050억 원이라는 돈을 금양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금양이 망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했을 때에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부분, 막 공장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SM랩 지분도 있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본인들이 먼저 배정을 받을 수 있게 자산 말 그대로 파산 신청을 하거나 개인회생 신청을 했을 때 이 자산 부분에 대한 거를 주주가 갖고 있는 비율대로 분배를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본인들이 먼저 받을 수 있게 우선주를 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경영권 부분에 대한 것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두 명의 이태식 부부 그분하고 그 해외 SDCC의 임원분을 갖다가 대표죠, 이사회로 등록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유상증자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너무 해석 자체를 이제 이 말 그대로 뉴스 측에서 말 그대로 류광재 회장이나 회사 측에서 기업 상태는 안 좋아지는데 경영권 방어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놔서 저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저거는 유상증자를 해야지 거래 재개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한 건데 왜 저렇게 해석을 할까라고 해서 저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제 금양에 대한 진행 사항으로 돌아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8월 2일 날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날짜에 입금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8월 2일 날짜에 돈이 들어와야 어쨌든 시공사 부분에 대한 것도 진행을 될 거고, 두 번째로는 공급계약권도 나올 거고, 세 번째로는 기장공장 완공 부분도 들어갈 거고, 네 번째도 감사보고서도 들어갈 거고, 다섯 번째는 이의제기 신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래야지 이제 거래 재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진행이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 금양이 8월 2일 날짜,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과연 뭘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며, 어떻게 금양이 진행이 됐을 때 최적화에 대한 진행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금양
금양에서 첫 번째로 이제 봐야 되는 게 8월 2일 날짜라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날짜에 4,050억 원이 입금이 안 된다. 그러면 다 말짱 꽝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내년도 4월 달까지 그냥 가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갈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 시가총액 6,300억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금양의 자산 부분에 대한 거는 배정 처리를 아마 여러분들은 못 받으실 겁니다. 그냥 빵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 금액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제사 거래 재개를 시켜야 되는데, 자, 저는 우선은 4,05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 8월 2일 날짜에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요, 거래 재개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금양의 시가총액이 6,333억입니다. 그쵸? 6,333억이 과연 고평가 상태에서 거래 재개가 되냐, 저평가 상태에서 거래 재개가 되냐, 미래의 밸류에이션을 땡겨왔을 때 금양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6,300억 원 싸다! 라고 평가될 상태에서 거래 재개가 되냐에 대한 싸움인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순서를 보도록 하면 첫 번째로는 무조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실적입니다. 근데 요번에 금양의 실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몰라광산 쪽을 기대를 할 때가 왔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양은 지금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몰라광산입니다. 여러분들 몰라광산. 몰라광산 부분이 보시면 텅스텐이 여기에서 써져 있어요. 리튬이 70조 원, 텅스텐이 22조 원 등의 118조 원 가치의 광물이 매장돼 있다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매일 체크를 해드리지만 지금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7.99%가 올라가면서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도 여기 보시면 폴리시킬리콘 가격도 3.52%가 올라가면서 급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구리 가격도 오늘은 뭐 0.59%좀 빠졌지만 바닥권에서부터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도 부타티엔 고무도 1.74% 상승하면서 계속적으로 광물 가격이 올라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광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양이 내놓은 텅스텐 부분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금양은 내륙지방에서부터 해안지방까지의 이동 부분에 대해서 이 몽골 측하고의 이 얘기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철도를 이용을 못했어요. 말 그대로 내륙지방에서 해안지방으로 배 있는 데까지 옮긴 다음에 이걸 수출 처리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건데 이게 철도 부분에 대한 승인 처리가 안 나와가지고 옮기질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2분기나 3분기부터는 이 부분이 숫자로 찍혀야 돼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보시면 4천억 캔다던 몽골 광산 66억 원으로 수정하면서 내놓은 변명은 해서 여기서도 써져 있어요. 금양 측에서 나온 것들이 이런 소통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4천억 부분이 가가지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직접 그 주주들이 가가지고 본 것도 있고 하는데 4천억은 훨씬 넘어갈 정도로 이 텅스텐 부분에 대한 채굴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 옛날에는 채굴권이 없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거는 다 거짓 기사였던 게 확인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첫 번째로 기대할 수 있는 유동자금 부분에 대한 확보 부분이고, 두 번째로가 이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이 공급 계약건들입니다. 근데 하나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나노텍 에너지권이 일정이 밀렸다라는 게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올해 같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으로 찍혀져가지고 2025년도 12월 31일이니까 지금 12월 달에서부터 11월 달 사이에 거래 재개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해요. 그럼 내년 1분기 실적 부분이 딱 숫자적인 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좋을 텐데 어쨌든 이거 2026년도로 밀렸고, 지금 469 배터리 사우디 건도 2025년도 5년도부터 6년간에 걸쳐서 들어가는 거고, 세 번째로는 원통형 배터리 부분에 대한 1571억 원, 필라이 모터스 건도 이게 2026년도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주권이 미래의 멀티플을 땡겨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미래 가치를 반영시키는 주가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보다도 임팩트가 더 훨씬 더 큰 게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가 보고 있는 게 지금 현대차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권이에요. 이거는 조 단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장 공장에 3사 공장이 이게 들어가야 돼요.
3사 공장이 가동이 안 되면 이게 계약건이 완결 처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비안 건데 리비안 건도 지금 기장 공장 부분에 대한 완공 시점을 보면서 가져가요. 그래서 지금 텅스텐 부분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 공급 계약건 이것도 중요하지만 4,050억 원에 달하는 유상증자 금액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첫 번째가 해야 될 게 시공사 선정입니다. 시공사. 여러분들. 시공사 부분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 신규 시설 등의 투자 등에 따라서 11월 30일 날까지 이게 완공 처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공급 계약건에 대해서 완성 단계가 들어가고 공급 계약건이 완전 계약 처리가 들어가요. 이 상태가 돼 있었을 때 아시겠지만 감사보고서가 들어가가지고 감사보고서는 요번에 8월 2일 날짜에 납입 완료되고 부채 갚아가지고 8월 말일 되면 제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상장 폐지 심사 조건에선 재해 처리가 되겠지만 이의 신청서를 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자금 부분에 대한 확보 처리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지 20일 3사 3거래일 안에 결정 처리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이 날짜부터 거래 재개를 시키겠습니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제 8월 2일 날짜가 포커싱을 잡고 있는 거 중요한데 그 뒤에 일정도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8월 2일 날짜에 유상증자 부분에 대한 납입만 되고 부채 비율은 깎았는데 유동자금 확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거래 재개 그 상황에서 시키면은 이거 주가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관리 종목 지정 처리 들어가고요. 그러다가 재무 상태 한 2분기에서 1분기 정도 복구 안 나오면 다시 거래 정지 들어가요. 그리고 또 상장 폐지 심사 요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거래 재개되면 바로 던져버려야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라광산 부분이 원래는 금양 측에서 가장 기대를 하고 있었던 매출과 영업이익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기장 공장이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도 돈을 땡겨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게 찍히면서 공급 계약건들에 대한 이행 처리하고 2026년도로 넘어가는 수순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추적이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 며칠이 안 남았어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것 같고 사우디 건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올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조금 추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거래 정지가 돼 있을 때 이의 신청서에서 거래 재개까지 시키는데 엄청 빨리 시간 지나가요. 근데 그때 기업이 왔던 상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도 모르고 나서 거래 재개를 맞는 거랑 이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 재개를 맞는 거랑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요. 왜? 그 뒤에 이런 게 나올 거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갔을 때 버티자 하면서 먹어야 되는 게 주식인데 그냥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항상 그거를 이용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셔서 반드시 제가 볼 때는 금양은 거래 재개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추적하셔서 좋은 성과에서 마무리 처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금양은 딱 요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